안녕하세요. 한빛센터 방송 현장 사이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현장 사이다는 온라인 런치 노동법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한빛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나요? 바로 방송의 메카 상암 DMC에 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점심시간에 바쁘신 우리 방송 현장 분들을 딱 점심 먹는 시간에 초청해 와서 런치 노동법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런치 노동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시던 런치 노동법 그대로 이대로 못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특별히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런치 노동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귀하신 손님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분 어쨌든 노무사계 레전드이자 방송업계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인데요. 네, 전업 방송업계 일을 하시고 지금은 노무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희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노무사입니다. 저는 EBS와 SBS에 방영되는 그 다큐멘터리, 만화, 영화 등을 번역하는 영상 번역 작가 활동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한국방송작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했고요. 사실 지금 직업을 바꾸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영광스럽게 그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업이 아니라 현업이시네요. 약간 그렇죠. 투잡 같은 느낌이시죠. 약간 그런 느낌. 아직 작가의 길은 남아 있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이 노무사 사업이 잘 안 되면 네, 그렇죠. 작가로 다시 네. 넘어가는 걸로. 제가 그래서 그 방송가에서 활동했던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 방송가에서 지금 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창작 활동이라는 게 즐겁지만 동시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직업을 바꾼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한빛센터의 런치 노동법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네, 일단 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드세요? 딱딱하다 이런 생각부터 드시잖아요. 일단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죠? 그쵸. 네. 뭔가 너무 딱딱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늘 우리 주변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런치 노동법 타이틀 직접 만드셨나요?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타이틀 자체를. 그래서 이 런치 노동법에 제가 함께 하게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런치 노동법 1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런치 노동법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근로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좀 더 자주적인 용어긴 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근로자란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여전히 근로자란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런치 노동법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근로자라는 단어보다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은 그 노동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동자성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은 일을 한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저를 근로자로 안 본다는 네, 안 볼 수 이야기죠. 있어요. 왜 그렇게 왜 안 보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일을 하는 행태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이어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근로자가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일을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 흔히 말하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가에는 주로 프리랜서 계약자가 엄청 많으시죠? 많이 다들 프리랜서 계약으로 맺으시는데 이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나를 찾고 저기에서 나를 찾으면 몸값이 막 올라가요. 물론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몸값 올리는 저는 실패를 했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모두가 유재석 씨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프리랜서라고 말은 좋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방송 현장에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무슨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계약서 자체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체를 파헤쳐서 근로를 하는 행태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 근로계약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었다면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방송국하고 제작사가 근로계약서 안 쓴다고 하면 사실 안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프리랜서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근로자는 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을 따져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냐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업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었는지,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세세한 기준들이 다 있는데 왜 현장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노동관계 관련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노동청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는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사건을 깊이 파고들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보다는 사용자 측이 증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증거를 모으셔야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언제 몇 시까지 모여라. 그 다음에 종업 시간이 언제였다.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자료들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증거를 막 이렇게 수집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증거. 네, 어쨌든 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를 꼭 모으는 게 여러분 핵심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증거를 잘 모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판례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방송 노동자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뿐입니다. 아니 판례가 분명히 나왔으면 방송국이나 제작사, 정부 기관들이 방송 노동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방송국과 방송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협상도 맺으면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요원하죠. 네, 맞습니다. 단체 교섭은커녕 노동자를 인정받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활동을 통해서 방송사나 제작사와 이렇게 협의하는 방법을 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할 수 없지만 조직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이 아니라 노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영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지속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걸었고 네, 여러 가지로 뭉쳐서 싸운 덕분에 지금은 영화에서는 나름의 법적 지위를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노조를 해서 바꾸는 방법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근로자성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온라인 런치 노동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잘 감상하셨나요? 네,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콘텐츠라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에도 런치 노동법의 시리즈는 계속 우리 노무사님과 함께 이어서 갈 예정입니다. 네, 1일 12시간 노동도 감지덕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이 한국의 미디어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꼭 준수되고 노동자성이 인정받고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한빛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